인간은 역사 속에서 또 역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역사를 이끌어가지 못할 때 인간은 단순한 자연의 질서에 머문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것이 인간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또 근본적인 규정이리라. 자연이 인간을 역사에 보냈다고 하면 역사는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인간으로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현실적인 주체가 다름 아닌 민족이다. 역사는 모두 민족의 역사로 전개된다. 그 다음에 피가 같고 같은 땅에서 살고 또 그 문화나 문명이나가 같다고만 해서 민족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이것들을 넘어서면서 한층 더 깊은 곳에서 어떤 것을 함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역사의 같은 터전 위에서 역사의 같은 주체로서 역사의 같은 이념을 세우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서는 민족이라 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민족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민족이 역사 속에서 부단히 새로운 자기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을 넘어서는 것이 세계사다. 민족은 자기 속에 이 세계사애로의 이념을 배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때 배제는 내 내면에 갖고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란 먼저 자기를 튼튼히 세우고 그러니까 민족 자신을 튼튼하게 만들고 이 튼튼한 자기로서 다른 많은 민족을 일으키고 이리하여 민족과 민족이 서로 더불어 세계사의 현장에 나위는 일을 이룬다. 나윈다는 건 다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은 자기를 세우고 다른 민족을 돌보고 그래서 다른 민족과 동등하게 세계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은 이 같은 밖으로부터의 것에 바로 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민족이 세계사로 나아가서 이런 민족 외부의 어떤 일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민족은 이 같은 밖으로부터의 것에 바로 대하기 위하여 민족 스스로의 안으로부터의 체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전체로서의 민족과의 사이의 관계이고 습성이 바로 민족 내부의 체제인데 이것을 그 민족의 고유한 체제 또 그 민족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족이 외부의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족 내부의 어떤 체제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 민족 내부의 체제라는 것은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로서의 민족과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습성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민족 내부에 갖춰야 될 체제가 된다. 이런 뜻이죠. 민족은 그 자신의 국가도 그 자신의 문화도 또 그 자신의 종교도 세우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 민족은 벌써 역사 속에 있는 민족이 아닌 것이니 그러한 존재들은 역사 밖에 있는 것이고 또 역사를 맡는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민족은 한계 단순한 종족일 따름이어 본래의 의미의 민족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민족이 힘이 없어지면 더 이상 민족이 아니고 하나의 종족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본래의 계급이나 민족의 단순한 기관이나 방편이 아니고 이때 기관은 도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본래 계급이나 민족의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역사의 주체로서의 민족의 한계 새로운 태세이고 즉 형태이고 인간 생활이 법과 도의와 질서를 요구하는 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인간의 사회생활의 현실태 바로 사회생활의 하나의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현실의 국가는
힘과 문화와 도의를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를 중요하고 그러니까 힘과 문화와 도의 중에서 하나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소홀히 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문화와 도의 중에서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있어서 힘과 문화와 도의가 꼭 같은 비율로 섞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서로 비율이 안 맞다면 어떤 비율을 중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도의가 근간이 되고 중심이 되고 주도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민족의 한 개의 새로운 형태였다. 하지만 국가는 자기에게 부과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주체와 목적과 방법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는 민족의 또 다른 어떤 하나의 형태이긴 하지만 국가 자신의 어떤 목적과 행위 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국 사람들에게는 영국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국가, 독일 사람들에게는 독일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국가가 있는 것이고 한민족은 자기에게 맞는 국가, 또 역사가 자기에게 명하는 그런 국가를 세워서 세계사의 현장에 나서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나고 살고 또 죽는다. 모든 어떠한 일정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나고 사라지고 한다. 본래 나 또는 너가 아니고 나와 너이고 이 나와 너와의 사이가 다름 아닌 진실한 나, 진실한 너라고 하거니와 그러니까 나 또는 너라고 했을 때 그때의 나와 너는 진실한 게 아니고 나와 너와의 사이라는 의미로 나와 너를 얘기했을 때 그때 진실한 나가 되고 진실한 너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같은 인간 존재의 구체적인 사이가 사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와 너와의 어떤 개념 이러한 개념이 사회다 이런 뜻이죠. 남편 아내도 나와 너와의 사이, 이웃과 이웃도 나와 너와의 사이, 결례와 결례도 나와 너와의 사이. 우리들 앞에는 진실로 헤아릴 길 없는 나와 너와의 사이가 아득하게 전개가 된다. 한 개인 또는 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같은 많은 나와 너와의 사이를 성실하게 아로새겨 나가는 일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는데요. 사회적 관계란 자세히는 나와 너와의 인격적 관계로서 이 인격적 관계에서 떠날 때 그를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 속에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나 또는 너가 아니고 나와 너 사이에서 나와 너 사이를 인격적인 형태로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을 사회적 관계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너는 너 혹은 나와 너 사이에서 비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란 남을 단순한 물건으로서가 아니고 너로 대하는 일이다. 너를 인정하고 너를 승인하고 나와 너를 평등한 것으로 그리고 다시 나아가 본래 하나인 것으로 자각하는 일이 다름 아닌 인격적인 관계다. 사회는 이 같은 인격 공동체, 사회적 관계는 이 같은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는 자기를 높여야 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는 자기를 넘어서야 한다. 개인이 조그만 자기를 넘어서서 거기에 옮아오는 새로운 자기 그러니까 내가 나 개인의 자기를 넘어섰을 때의 자기 그것이 이제 거기에 옮아오는 새로운 자기인 뜻이고 좀 더 자세히는 본래의 자기가
다름 아닌 민족 또는 국가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혼자 나만이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자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족과 국가 속에서의 자신이다. 이런 뜻이고, 비록 민족의 이기주의 혹은 국가의 이기주의로서 그릇된 민족주의와 그릇된 국가주의를 타파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및 국가가 조그만 개체적인 자기를 넘어서서 새롭게 옮아오는 자기, 그걸 통함으로써 개체적인 인간이 국가나 민족을 통함으로써 더 넓은 세계, 더 확장된 세계사로서 역사의 일부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꽤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다 보니까 마지막 글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실천 철학에 대한 논문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논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